독서 습관을 잡는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초등생활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독서 습관이 아이가 잡혀 있으면 대부분의 공부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해볼 수 있을까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이 5가지 방법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독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좀 한글을 이제 완벽하게 떼지 않고 읽기 독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책을 많이 읽어주죠. 그리고 책 자체도 그림도 많고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의 아이들은 대부분 책을 읽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3학년쯤 되면은 이제 글도 많아지고 이제 엄마도 우리 아이 한글 뗐겠다 싶어가지고 책 좀 읽어 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거를 많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때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로 나뉘어지는 독서 분화기라는 거예요. 이제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은 좀 학습 만화 같은 것만 읽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좀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도 권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편인데, 문제는 학습 만화만 읽는 친구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직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애들이 학습 만화를 많이 읽었어요. 그거라도 읽는 게 어디야. 또 학습 만화를 읽다 보면 또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습 만화만 읽는 친구들은 1년이 끝나가도 학습 만화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글밥 많은 그런 책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년도부터는 이제 교실에서는 학습 만화는 금지야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금지만 시키고 그대로 놔두면 애들이 책을 더 안 읽겠죠. 이제 글밥 많은 그런 책들한테 재미를 좀 붙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책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도 예고편 보면은 그 영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책도 제가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와요. 보여주면서 책의 표지는 이렇고 책을 쓴 작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막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글밥 많은 글들을 쭉 읽어주면서 이렇게 막 읽었어.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부분에서 딱 끝마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책을 읽거나 그 책을 빌려오거나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책으로 독서록을 써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려면은 엄마 아빠가 좀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책을 권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번째는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독서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독서 수준이 A다 라고 하면 A+1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A+1로 데리고 올라가려면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책을 읽을 때도 아이 한 줄, 엄마 한 줄, 아이 2줄, 엄마 한 줄, 아이 한 장, 엄마 한 장 하면서 아이가 읽는 부분을 조금 늘려가면서 이제 아이가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교실에서 너무 아이가 독서 수준이 낮아서 이제 혼자 제가 책을 읽으라고 하고 뭐 예고편을 아무리 보여주고 해도 도저히 그 활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방과 후에 남겨가지고 같이 책을 읽습니다. 너 한 줄, 저 한 줄, 너 한 줄, 저 한 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읽기 자체에 익숙해지면서 책의 재미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언제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가 읽어주는 게 습관될까 봐 걱정돼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는 엄마가 같이 읽자고 해도 애가 싫어할 거예요. 애가 싫어할 때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책을 읽어서 이 독서의 사다리를 조금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번째는요, 이 독서의 비율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 학습 만화를 한 권 읽었으면 좀 글밥이 많은 거 한 권, 학습 만화를 좋아한다 너무 그러면 학습 만화를 2권 읽었으면 글밥 많은 거 한 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비율을 지켜가지고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서점에 갔다라고 했을 때 용돈을 주세요. 네가 원하는 책을 좀 골라와라 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러면 만화책이라든지 뭐 공주책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골라올 거예요. 네가 읽고 싶은 책 한 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 한 권을 골라와라
읽겠다라고 하는 거죠. 비율을 좀 정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번째 방법은요,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글밥 많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그 경험은 독서에 대한 자신감을 선물을 합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환상과 현실이 결합된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뭐 제로니모의 환상 모험이라든지 마법의 시간여행, 나무집 시리즈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으로 충분히 과장해서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 읽었어?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좀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끝까지 읽었다 싶었으면 그 뒤로는 좀 다양한 읽을 거리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셔서 이 독서 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습관을 잡는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첫 번째는 영화 예고편 하듯이 책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같이 읽으면서 이 독서의 사다리를 놔주시는 것. 이 세 번째는 독서의 비율을 정해주시는 것. 네 번째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끝까지 읽어본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것. 마지막으로는 충분히 칭찬해 주시는 것.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도요, 독서 질문으로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독서에 대한 질문 남겨주셨어요. 한번 보실게요. 저희 아이들은 3학년 7살입니다. 두 아이 모두 책 읽기를 좋아하고 도서관도 좋아해요. 하지만 누워서 보는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첫째가 누워서 보니까 둘째도 같이 누워서 봐요. 학교랑 학원 다녀오느라 피곤할 시간에 책을 보는 거라 처음엔 그냥 놔뒀는데 주말까지도 누워서 보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누워서 보는 걸 고칠 수 있을까요? 화내지 않고 아이에게 바르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고민을 주셨습니다. 이 고민 사연 주신 분의 아이가 책 읽기도 좋아하고 도서관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또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누워서 보는 걸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물론 저도 책은 편안한 느낌과 긍정적인 느낌과 맞닿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책을 읽을 때도 이 앉아서 책을 보는 거랑 누워서 보는 거랑 느낌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은 누워서 책을 읽는 아이, 책을 좀 안 보는 아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들이고 싶은 부모님까지도 모두 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힌트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세요. 우리의 뇌가 이 2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뇌를 가동을 시킵니다. 한쪽의 시스템은요, 자동 시스템이에요. 빠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숙고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느리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자동 시스템은요, 본능적이고요. 좀 감성적인 측면, 이 고통과 쾌락을 담당을 합니다. 이 숙고 시스템은요, 이성적이고 뭔가 심사숙고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분석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자동 시스템이 좀 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바로 꺼버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동 시스템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도 독서를 해야 돼, 또는 앉아서 바른 자세로 하면 좋아 라는 거를 숙고 시스템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숙고 시스템이 아니라 자동 시스템으로 반응을 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의 좀 관계를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자가 쓴 어떤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이에요. 헤이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감성적인 측면이 코끼리라면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은 거기에 올라탄 기수인 셈이다.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가 고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 보인다. 그러나 기수의 통제력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기수가 코끼리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 진행 방향과 관련해 코끼리와 기수가 의견이 불일치할 때면 언제나 코끼리가 이긴다. 기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코끼리가 자동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기수가 숙고 시스템이란 거죠. 근데 코끼리가 너무 크니까 이 기수가 어떻게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끼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두면 좋겠죠. 그게 바로 환경의 설계라는 겁니다. 혹시 넛지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 넛지가 팔꿈치로 이렇게 슬쩍 찌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넛지라는 게 무조건 명령하거나 금지하거나 하지 않고 은근슬쩍 유혹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그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예 중에 가장 유명한 예가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서 이 남자 화장실에 그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랬더니 이 소변을 흘리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자동 시스템을 활용을 해도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어떻게 하면 설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저는 공간의 변화, 공간의 환경 설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거실을 서재화시키는 것 또는 거실에 테이블을 크게 두는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고요.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하면 일단 책을 많이 집에 두시고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리딩 누크라는 말이 있는데 책을 아늑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말을 합니다. 나만의 독서 아지트인 거죠. 이 리딩 누크를 집안 곳곳에 좀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거실 중앙 테이블도 리딩 누크가 될 수 있고요. 또 거실 한 구석에는 1인용 소파를 두고 옆에 작은 테이블을 넣어서 리딩 누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이의 방에는 누워서 읽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앉은뱅이 책상을 하나 놔둬서 잠깐 앉아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아이의 방 한 구석에 또 조그만한 의자랑 테이블을 놔둘 수도 있습니다. 리딩 누크가 곳곳에 있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것, 좀 앉아서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공간,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 책을 이곳저곳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곳곳에서 책을 읽는 모습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에 대한 환경 설계입니다. 제 옆반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공유를 드리는데요. 제 옆반 선생님이 초등학교 자녀 2명을 키우고 계셨는데 독서 습관을 아이들한테 잡게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책데이, 북데이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토요일만큼은 9시부터 6시까지는 온 가족이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도 역시 집안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그날만큼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아이들과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계속해서 책을 읽느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네들끼리 형제들끼리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모든 미디어 같은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난을 치다가도 이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고 이 거실 테이블이 펴져 있으니까 다시 와서 책을 읽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독서 습관이 잡혔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책데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3시간 아니면은 매일 30분이라도 이 거실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앉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시간은 누워서 읽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앉아서 읽음으로 해서 앉아서 읽는 거랑 누워서 읽는 거의 느낌이 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도 있고요. 앉아서 읽다가 보니까는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집중해서 읽어서 재밌어서 계속 앉아서 읽고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습관이 더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독서뿐만이 아니라 학습 습관,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습관에 있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넛지를 줘가지고 우리 아이가 올바른 판단을 이 자동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오늘은요, 이 고민 주신 사연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 여아예요. 책을 너무 빨리 읽어요. 그림만 보나 싶었는데 내용을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읽기는 읽는 건데요. 정독하기를 어려워해요. 입학하면 더더욱 정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지 쉽지 않네요. 대화글을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한 단락을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책장이 후루룩 넘어갑니다. 지도 팁 부탁드립니다. 정독을 어려워하는 아이에 대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요 끝까지 보시면서
중에서 이 정독을 하게 하는 방법 팁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7세인데요. 책장이 휘리릭 넘어갈 정도로 책을 빨리 읽어요. 그러면 읽기 독립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독서 습관도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머님이 정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정독이 더 좋냐, 다독이 더 좋냐 물어보신다라면 둘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정독이 필요할 때는 정독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속독, 다독을 해야 할 때가 또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독후 활동을 해야 된다라거나 자세히 좀 읽을 필요가 있을 때는 정독을 해야 할 거고요. 또 좀 빨리 읽어야 할 때는요, 속독, 다독을 해야 될 거예요. 전략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독을 한번 해보면서 정독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 필요하겠죠. 이 정독의 경험을 좀 슬로우 리딩이라는 것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서 깊게 읽는 겁니다. 책에 관련된 뭐 배경 지식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답사하기도 하고 이 독후감을 쓰기도 하면서 이 책을요, 온 몸으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S의 다큐프라임이라는 것에서 이 슬로우 리딩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그래서 이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먹었을까라는 책을 한 학기 동안 책을 읽는 거예요. 무슨 책을 한 학기 동안 읽느냐. 근데 그 책을 굉장히 이제 피 있게 읽어 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책을 중간에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게 아니라 집중이 되지 않을 때나 뭐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또 단어를 유추해 봤다가 그 단어가 들어가게 문장도 만들어 봤다가 또 이 책에서 이 향수라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리워하는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그려보기도 하고요. 또 나무 이야기가 나오면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 사진을 찍어보고 그것과 관련된 글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또 이 전쟁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통에 먹었던 그런 달걀과 감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요리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창씨개명 이야기가 나오면 이 창씨개명에 대한 토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배경 지식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 영화인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배경 지식을 좀 더 이해해 보기도 해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천천히 깊게 이렇게 온몸으로 오감으로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책을 내용을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만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 권의 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 책의 사용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을 하면서 좀 사고의 경지를 넓혀가는 그런 독서를 정말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이 슬로우 리딩을 어떻게 할까? 3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는요, 책을 선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슬로우 리딩이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하면은 3개월이나 6개월 그 정도를 기간을 이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선정하는 단계가 더 중요하겠죠. 이 책을 선정을 할 때는 번역서보다는요, 국내 소설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번역이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어휘나 문장력을 다 담아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 소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요. 이 3, 4학년은 자전거 도둑, 5, 6학년은 몽실언니라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좀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쓴 책 중에 수상한 고물상 행복을 팝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책도요, 이 학교에서 슬로우 리딩 도서로 많이 선정이 돼서 쓰이고 있고요. 4학년에서 한 5학년 정도가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제가 작가로서 보기에는. 그래서 꼭 이 책들을 슬로우 리딩을 해야 합니다 라기보다는 이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비슷한 책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2단계는요, 책을 선정을 했으니까 진짜 이제 슬로우 리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소리 내서 읽기의 방법을 쓰는 것도 좋겠죠. 지금 어머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중간중간 대화 부분을 읽어본다라거나 한 달락만 읽어본다라거나 이런 걸 하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성우가 되어 흉내내서 읽어보고 인상 깊은 장면, 집중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유추해보고 직접 사전을 찾아보고 그 단어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어보고 그 단어와 관련된 글쓰기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배경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요, 뭐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또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뭐 다른 책이 있나, 또 다른 영화가 있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그려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본다라거나 아니면 인상 깊은 장면이 어땠을까를 상상을 하면서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또 뭐 곤충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좋고요. 또 그려보기 말고 직접 경험해보기도 좋아요. 책의 내용에 바느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직접 바느질을 해보는 거죠.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그 친구한테 한번 친절을 베풀어보고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말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뭐 요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토론해보기요. 책에서 뭐 토론해볼 거리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 꼭 토론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을까?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또 책을 읽으면서 이 파생 독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쓴 저자가 쓴 다른 책을 읽어본다. 또는 이 책의 배경 지식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다. 또는 책의 내용과 비슷한 그런 책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읽어본다.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깊게 책을 읽고 난 후에 3단계는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천천히 깊게 읽고 난 후에는 좀 표현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은요, 글도 좋고요, 목소리도 좋고, 만화도 좋고, 노래도 좋고, 영상도 좋고, 그림도 좋고, 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로 표현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나운서가 돼서 북토크쇼를 진행한다, 또는 독서 퀴즈쇼를 진행한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도 좋고, 뭐 녹음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까지 해서 슬로우 리딩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책을 좀 천천히 읽는 게 어떤 거구나, 정독을 한다라는 게 어떤 거구나,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리딩을 뭐 3개월을 한다, 6개월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책만 읽는 건 아니에요. 그 책은 그 책대로 읽고, 이제 아이가 읽고 싶은 책, 뭐 다른 원래대로 속독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은 이제 속독을 하면서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을 슬로우 리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슬로우 리딩을 뭐 한 권, 두 권 했다 그러면 대충 또 정독의 느낌을 알았잖아요. 조금 정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밑줄 독서라는 방법이 좀 간편하기는 해요. 일주일에 뭐 한 권, 뭐 2주일에 한 권 정도를 연필이나 색연필을 들고 내가 내 책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정말 인상 깊은 구절,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밑줄을 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밑줄만을 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일단 책을 읽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만 모아도 훌륭한 독후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계약도 연기가 더 됐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을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이 계속 드실 텐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독서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 고전 독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때 책을 읽다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고전 독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첫 번째는 이 존 스튜어트 밀식 독서법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정치인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라는 철학자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철학 고전 독서 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들, 뭐 플라톤,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상가들의 책을 읽히고 아버지랑 같이 계속해서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런 독서법으로 인해서 나는 또래들보다 25년을 앞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뭐였냐면 시카고 플랜이에요. 존 록펠러라는 석유 부자가 세운 대학교가 시카고 대학이었는데요. 이 대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한 30년간 삼류대학이었다는 거예요. 5번째 총장이 부임을 합니다. 로버트 허친스 박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고전 독서의 그 리스트를 100권을 줍니다. 이 책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어야 졸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명문 대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한번 천재가 돼봐야 되겠다. 고전 독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공했을까요? 철학 그 고전을 원작으로 읽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독서량이 늘었고 독서 수준도 올라갔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에 갔는데 명작 고전들 있죠. 안내의 일기, 뭐 비밀의 화원, 장발장 이런 책들, 그런 책을 읽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고전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5학년 담임이었는데요.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상으로 가정용 솜사탕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솜사탕 기계로 너희들이 선생님이 나눠준 그 리스트에서 책을 2권 읽을 때마다 솜사탕 1개씩을 만들어 먹자. 이렇게 판을 좀 깔아주면은 그래도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읽었을까요? 조금 읽다가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실패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알 수가 있었냐면은 아이들이 할만해야지 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담벼락이 높으면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할만하다, 재미있다 하는 성취감을 느낄 때 아이들은 또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독서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 3가지를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꼭 철학 고전부터 시작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고전을 이런 명작 고전과 철학 고전으로 좀 나뉘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명작 고전 같은 경우에는 안내의 일기, 장발장 이런 것들, 아라비안 나이트 정말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책들 생각할 거리는 많이 주지만 얇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명작 고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고전? 오래된 책? 이것도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꼭 원작을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작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이런 명작 고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부터 이 초등학생용 책이 아니라 이 두꺼운 원작을 주면서 읽어라 이런 것들을 했다면 저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용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 정말 재미있구나 라고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원작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출판사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판사별로 좀 그림이나 번역 같은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랑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요, 아이 마음에 드는 그런 출판사의 명작 고전들을 골라가지고 읽어봐요. 몇 권 읽다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전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은 한 권, 2권 이 출판사 저 출판사에서 내가 원하는 전집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출판사를 굳이 따지지 않고 한번 전집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고전에 다가갔다가 한 5학년 이후쯤에 이제 철학 고전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학년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독서 수준에 따라서 그 학년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수준이 있는 그런 철학 고전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필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려운 책을 한번 읽어본 경험을 하면은 이게 또 두뇌에 자극이 되면서 독서의 수준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어린이용 명작 고전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서 나중에는 슬슬 원작도 한번 가보고 이 철학 고전도 한번 가보시라.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요, 이 고전 독서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재미있는 책을 추천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독서에 있어서의 킬링 포인트는 정말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만났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그림만 있는 책을 읽으려고 하고 너무 학습만화만 읽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려면 정말 재미있는 책 한 권을 그때 딱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올렸더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느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약간 공통된 부분도 많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추천해 주신 책들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약간 판타지, 모험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시리즈물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간니니니 마법의 도서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이런 거 시리즈도 최근에 나왔는데 인기가 있고요. 나무집 시리즈, 엉덩이 탐정, 랜드 오브 스토리, 마법의 시간 여행, 매직 트리 시리즈, 윈피 키드, 고양이 전사들, 정말 못 말리는 웩, 캡틴 언더팬츠, 비밀 요원 레너드, 엽기 과학자 프레니,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이사도라문, 해리포터,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판타지 시리즈였어요. 또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신 것들 중에서 좀 우리 또래가 나오는, 아이들의 또래가 나오는 창작 동화류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나도 편식할 거야, 잘난 척하는 놈 전학 보내기, 잘못 뽑은 반장, 짜증방,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화해하기 보고서, 찰리 앤 롤라, 엄마의 걱정 공장,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바꿔, 으라차짜 뚱보클럽, 빨강 연필, 시간가게, 건방이의 건방진 수령기, 복제인간 윤봉구, 스무고개 탐정, 할머니는 도둑, 푸른 사자와 와니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런 창작 동화류들은요, 특히나 교훈적인 느낌이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서록으로 굉장히 많이 써오는 책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시간이 가도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책들이 있죠. 작가 로얄드 달의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마틸다를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책을 좋아하는데 일조한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명작 고전들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꿀벌마이아의 모험, 로빈슨 크루소, 15소년 표류기, 노인과 바다, 톰 소여의 모험,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샬롯의 거미줄, 몽실 언니, 이런 것도 오래되었지만 아이들이 사랑하는 책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책은 좀 이유가 있는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댓글로 이런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시튼 동물기, 파브르 곤충기, 과학탐정대 CSI, 서민 박사 기생충 연구소, 정재승의 인간탐구 보고서, 조지와 우주를 여는 비밀 열쇠, 사이언싱 톡톡이 그것입니다. 또 수학 관련된 시리즈로 수학 도둑, 수학 유령 달아주셨습니다. 역사에 대한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들이 있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는 좀 전래동화 같은 것들을 읽다가 좀 커서는 역사 동화를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나온 그런 책들도 연결이 되면은 참 재미있어요. 추천을 해주신 게 겉보만보, 이 전래동화 책이에요. 그 다음 담을 넘은 아이, 궁녀 하기,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한 권을 딱 읽었는데 재미있다, 그러면 그 시리즈물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서 그거를 같이 읽어봐도 참 좋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그런 책들이 어떤 시리즈냐면 비룡소 스토리킹 수상작들도 많이 있었고요. 비룡소 황금 도깨비상 수상작, 좋은 책 어린이 저학년 문고, 뉴베리상 수상작, 창비 아동 문고, 시공주니어 문고 레벨, 시공주니어 네버랜드 클래식,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들이 추천 도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신 것들을 정리를 제가 했어요.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책, 그런데도 댓글로 달아주신 책까지 목록으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이 언급을 해주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별표를 달아놨습니다. 내가 그 전에 댓글을 달지는 않았지만 이 책도 정말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읽었다 라고 또 추천을 해주실 게 더 있으시면요,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처방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전에 구독자들이 추천하는 진짜 재미있는 책 100권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을 초등학생들이 직접 댓글을 많이 달아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초등학생들이 직접 추천하는 이 진짜 재미있는 책 50권을 2편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천을 100권, 50권 드린다고 해서 그걸 다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가는 책을 읽어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자신감 있게 추천해줄 수 있는 책을 하나라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2편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책 추천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전사들, 고양이 전사들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이 나무집 추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전천당, 이시원의 영어 대모험, 복제인간 윤봉구, 프린들 주세요, 간니니니, 푸른사자 와니니, 해리포터, 수학여왕 제이든 구출작전, 어린이 과학수사대 CSI, 빨간머리 앤, 이렇게 추천을 또 해줬고요. 끝없는 이야기, 12살 좀비 인생, 이어위그와 마녀, 4명의 할머니, 그 다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까칠한 아이, 몽실 언니, 왕도둑 호첸플로츠, 화요일의 두꺼비, 멋진 여우씨, 비밀요원 레너드, 변신돼지, 레미제라블, 스무고개 탐정, 퀴즈 과학상식, 만복인의 떡집,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소공녀, 루팡의 딸, 마법 천자문, 떠들썩한 마을의 아이들, 다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마법의 시간여행, 엽기 과학자 프레니, 그 다음 찰리와 초콜릿 공장, 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마틸다, 멍청씨 부부 이야기, 발칙하고 유쾌한 학교, 다 로열드 달의 작품들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GMO 아이, 악플 전쟁, 마녀를 잡아라, 5차원 전쟁, 빨강 연필, 어린 왕자, 9살 인생. 주 50권에 가까운 이 책의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보고 느낌이 오는 책이 있다면 그 책부터 먼저 빌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책들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록도 이 카페, 초등생활 처음 하는 카페에 올려서 놓을게요. 필요하시면 인쇄해서 보시고 하나하나 이 재밌는 책부터 시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서는요, 이 재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유익한 책이더라도 재미있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책에 재미를 붙였을 때는 베스트셀러나 재미있는 소설책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나아가서 이제 나만의 취향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은 책은 또 재미있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책 한번 골라보세요.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책 살펴보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